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 검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트레인 데이터셋 6만 개 그대로 학습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 전체를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이 괜찮은 모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두 개로 나눠서 학습을 시켜보고 또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로 데이터를 나누게 되고요. 물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로는 훈련을 시키고 이 검증용 데이터로 이 모델이 괜찮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성능이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은 모델도 변경해보거나 또 파라미터 값도 수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6만 개랑 1만 개를 줬어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1만 개를 줬는데 이 1만 개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황색, 지금 훈련용 데이터와 초록색,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잘 섞여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게 나눠진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줬다. 지금 훈련용 데이터는 이쪽에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아래쪽에 있네요. 이렇게 나눠지면은 잘못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학습된 모델이 성능이 여기서는 좋게 나오더라도 검증용 데이터를 넣으면 어때요? 여기 모델이죠, 이게. 오차가 굉장히 크겠죠. 여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0에서부터 9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0에서부터 1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거의 0이 몰려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는 1이 몰려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죠. 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나눈 다음에 레이블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요. 불러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앞에 제가 이전에는 X트레인, Y트레인으로 썼는데요. 지금 뒤쪽에 그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따로 쓰기 위해서 X랑 Y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X는 지금 대문자를 썼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X만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Y는 대부분 소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1은 좀 심플한데요. 이 모델을 훈련할 때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스플릿 0.2 하면은 20%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가져가겠다. 즉 그 의미입니다. 0.3 하게 되면 30%고요. 자, 이렇게 방법 1은 학습할 때, 훈련할 때 자동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서 훈련을 하고 또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방법 2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에서 지원하고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이긴 한데 이 함수명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라이브러리에 X 데이터 그리고 Y 데이터 비율을 적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2, 20% 나누겠다. 그러면은 지금 X 트레인 데이터에 원래 지금 X 데이터가 6만 개에 28 곱하기 28이었어요. 자, 그러면 80% 가져가게 되면 48,000개가 되겠네요. 28 곱하기 28.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Y,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12,000개 곱하기 28, 2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서 학습할 때 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입력할 때는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아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피처와 레이블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먼저 1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넣었고요. 이렇게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면 에폭이랑 어큐러시랑 로스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밸리데이션 스플릿 0.2로 나눴습니다. 20% 나눴고요. 자, 이렇게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적게 되면은 아래쪽에 출력에서 원래 기존에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가 됐어요.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그래서 에폭 한번 볼 때마다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 모델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로스는 3.5, 어큐러시는 0.79였는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으면은 로스는 0.78,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0.8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폭마다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큐러시가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트레인의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높지만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거기에 약간 못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92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주황색 선이 밸리데이션이고요. 파란색 선이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쉬운 데이터를 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출발부터 약간 높은 편인데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썼을 때는 트레인 데이터가 위에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이클론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와 동일하게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법 1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방법 2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 1과 2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는 우리가 밸리데이션 스플릿만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눠서 훈련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주어진다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학습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 일부 잘라서 검증용 데이터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그 모델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